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4월 달에 좀 읽었던 책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4월 달에는 총 1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리뷰를 해보고 마지막에는 베스트까지 꼽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을 때 요즘은 거의 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아이패드를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정세랑의 설자한 금성을 쫓다라는 책입니다. 정세랑 작가님께서 펴낸 첫 역사 소설이자 시리즈이기도 한데 1권은 제가 전달에 읽었었고 두 번째를 읽었어요. 이 책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수도 금성을 배경으로 집사부대에서 설자한이 주변에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권에서는 설자한이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서 그 이후에 집사부로 임명받기 전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 2권에서는 집사부로 임명을 받고 나서의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책은 되게 묘사가 너무 탁월해서 실제 통일신라 시대의 그 배경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너무 그려져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 같아요. 뭔가 실제를 보는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책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인편에 속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경주에 어서어서라는 독립서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 책이 그 리커버가 표지가 다르대요. 표지가 신라 뭐 시대 특집 배경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거 되게 경주 가면 꼭 사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책은 총 4점을 주었고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안태훈의 기억 몸짓이라는 책입니다. 문학동네 시인선 시집이고 216번째 책인데요. 제가 평상시에 이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집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조금 시집이 좋아지더라고요. 입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추천을 받아서 사실 읽었던 책인데 저는 이 시집이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저는 이 책에 2점을 주었습니다. 이 시집에 2점을 주었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어려웠던 거고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시집에서 정말 좋았던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꿈을 꿀 수도 있을 텐데 어느 날인가 불현듯 떠오를 만한 꿈. 이 꿈 속에서는 누군가 사과를 하고 또 누군가 용서를 하고 나는 그 둘 다가 되어서 사과와 용서를 하고 그래 미안해 그리고 괜찮아 헤어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 꿈을 마저 꾼 다음에는 어디로든 들어가 버리자고 숨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이 정도는 저에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었는데 그 외에는 저에게는 좀 많이 어려워서 이 점을 부여하였다. 그래도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다 좋아요 하는 책들이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클라리시 리스펙토리의 별의 시간이라는 책인데요. 을류문화사 책이고 클라리시 리스펙토르가 쓴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 책이 되게 이해하기 힘든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가는 것도 같고 그냥 자꾸 책 중간에 화자가 아니다. 작가가 독자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몰입도가 깨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 집중도가 저한테는 좀 깨졌던 작품이기도 하고 가난한 여성 마카베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여성이 지적으로도 뛰어나지 못하고 되게 좀 가난한데 그래서 반성적인 고찰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스스로를 되게 행복하다고 여기기까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닌 여성인데요. 갑자기 작가가 마카베아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독백을 해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절을 갖고 왔는데 그녀는 하나의 우연이었으니까 신문지에 쌓여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아.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까?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연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글을 씀으로써 그저 하나의 우연한 존재가 되는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쓰는 것,
그건 하나의 행위이고 행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 사실이다. 가끔 나는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내가 머나먼 은하계에 속한 존재인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 나 자신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마주하기가 두렵다. 그 북동부 여자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죽음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 가난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떤 비극적인 서사가 있는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작가가 본인 독백과 에세이를 막 해요. 네, 이게 의도한 장치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다가 별점을 2점 주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에게만 좀 어려웠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책은 온다리쿠의 스프링이라는 책입니다. 온다리쿠 데뷔 30주년 기념작인데 온다리쿠 작가님은 제가 학생 때도 되게 좋아했던 작가님이시거든요. 달의 뒷면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신데 제가 그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이 책은 발레 무대를 배경으로 한 무용수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발레 학교를 함께한 무용수 후카스 준, 교양을 담당한 미노루 삼촌, 음악적 뮤즈이자 동료인 작곡가 다카자와 나나세, 그리고 하루 본인이 이제 번갈아서 한 장씩 맡아서 화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 책은 장점이 묘사가 진짜 아름다워요. 정말로. 춤을, 그러니까 발레잖아요. 발레 춤을 꽃에 빗대고 뭐 나무에 빗대서 묘사를 하는데 이게 마치 그 움직임 자체가 눈에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아름답게 샤랄라하는 느낌이 너무 들게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 하루는 되게 어릴 때부터 작품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게 나오는데요. 그 발레 공연 중에 지젤이라는 작품을 보고 그 한 장면을 보고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아브레이트는 지젤이 죽음으로써 비로소 지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야. 지젤을 잃은 후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걸 깨달아. 알브레이트는 잃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 잃은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 천재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근데 제가 이 책을 별점을 3점을 줬어요. 그 이유는 정말 다 무난하게 스토리 아름답고 다 좋은데 이게 장마다 화자 시점이 바뀌는데 제가 이걸 또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이 바뀌는 느낌? 그냥 한두 사람이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첫 번째 장은 정말 잘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몰입도가 깨져가지고 아쉽게도 3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추천드리는 책이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은 옥지구 작가님의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함을 은폐하기로라는 시집입니다. 시집이고 ფილ 시리즈예요. 이 작가님께서는 농인이셔요. 그래서 세상은 청인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므로 인공 와우를 착용한 그녀에게 장애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시인은 그 응원 속에서 농인에 대한 하대까지는 숨기지 못하는 눈빛을 직시한다. 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시인의 말이 정말 좋은데요. 안녕 친구들.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꽃피는 걸 보고 싶으면 자기 뼈를 깎아야 한대. 절망을 여러 번 씹어봐.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의 맛이 느껴질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 시집에 제가 좋아했던 구절이 있는데 이거 시를 한번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끔 물을 지나면 공포는 공포일 뿐이라고 소리 지르는 낙을 즐겼어요. 15살짜리 제가 할 수 있는 건 중2병을 활용해서 노는 것뿐이었죠. 주위 사람들이 커다란 때에 두 눈을 잡아당겼어요. 물 싫어하는 네가 수영을 배우겠다고? 배짱이 있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난 나에게 멋져 보이고 싶었어. 아, 극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어. 아기 신이 말했죠. 미움을 받아도 좋으니 명랑하게 사셔도 된다고. 내 꿈은 당신이 앞니 빠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피에로 차림새로 돌아다니는 것. 울기 싫은 아이의 콧등을 가볍게 톡 건드리는 것. 당신도 나처럼 살고 싶잖아요. 부끄럽지 않으셔야 합니다. 촌스러움에 겁이 없으셔야 하고. 오, 이제야 당신의 눈에서 물 한 방울이 나오네요. 당장 나랑 셀카를 찍어요. 놓칠 수 없어. 지금부터 당신이 차근차근 귀여워질 겁니다. 유치한 장난을 학습하면 솔직해지기 쉬워지고 명랑하게 살 줄 알게 될 겁니다.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원래 되게 시를 어려워하고 선호하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집은 저한테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시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이제 감성이 좀 올라서 F가 좀 솟았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시는요 어려워할 필요가 진짜 전혀 없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이렇게 그냥 흐린기하면서 넘기고 그냥 느끼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민팁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넘기고 흐린 귀하고 아 몰라 하고 그냥 넘기고 아 다음 거 하고 넘어가고, 그냥 느껴지는 것만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가 갑자기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뭐 공감도 되는 구절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런 시집 자체에 4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책은 앨리스 피터스의 시체 한 구가 더 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중세 역사 미스터리 그리고 캐드펠 수사 시리즈예요.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지난달에 첫 번째 1권을 읽고 나서 이게 두 번째란 말이죠. 근데 이 책이 정세랑 작가님의 추천책 인생책이라고 해가지고 또 찾아봐서 읽어봤었습니다. 스티븐 왕과 모두 황후관의 왕위를 둘러싼 혈전이 벌어지던 1138년의 잉글랜드, 전쟁의 피비린내와 매캐한 연기는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수도원에도 음산하게 내려앉는다. 94명의 포로가 처형당한 끔찍한 밤이 지나고 시신의 수습을 위해 파견된 캐드펠 수사는 시신이 한 구 더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라고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역사적 중세시대 배경인 것도 너무 좋고 스토리도 다 재밌어요. 호로록 읽을 수 있고 재미가 있는데 살짝 좀 루즈해지는 느낌이 있는 책이어서 무난하게 3점을 부여했습니다. 책 앞쪽에 지도도 있고, 약간 제가 병렬 독서를 하고 있는 지금 벽돌책 그 페이지가 그 이후로 안 나가는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 중세 시대를 맛보고 싶다. 실제 약간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흔한 일본 미스터리, 프랑스 미스터리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미스터리 소설책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책이 어렵지도 않고 재밌고요. 굳이 뭐 지도 몰라도, 그리고 뭐 배경을 잘 몰라도 그냥 가볍게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3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뭐 재밌다 재미없다로 기준 나눈 건 아니고요. 저한테 만점짜리 5점, 4.5점에서 5점은 진짜 교훈도 주고 너무 재미있음과 동시에 막 구절도 막 너무 기억에 남는 구절이 너무 많아서 다 찍어놓고 필사도 하고, 그러한 기준이 저에게 4.5점에서 5점이고, 그리고 뭐 3에서 4점 정도는 막 그렇게 필사까지는 아닌데 찍는 것도 많고 재밌다, 너무 재밌다, 이거는 조금 무난한 것보다 좀 더 재밌다 라고 하면은 그 정도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4점짜리라기에는 조금 루즈하기 때문에 제가 3점 부여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안 좋은 책은 진짜 전혀 아니고 너무 추천드리는 책이고 재밌습니다. 재미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금 시리즈가 막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3권을 빌려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7번째 책은 장진영 작가님의 치치새가 사는 숲인데요.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떠오르는 핫한 책이에요. 원래 좀 나온 지 꽤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되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겹치고 맞물리며 펼쳐지는 소설이다. 20년 전 치치림이라는 이름을 새로 얻은 14살의 나와 그때를 돌아보는 현재 나의 목소리다. 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2003년, 평준화 정책하에 배정받은 최악의 중학교와 그보다 더 최악인 집을 오가며 인정받기 위해 악착같이 애쓰던 화자 앞에 한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난다. 그와의 관계를 사랑이라 주장하는 과거의 나와 이를 말없이 지켜보며 심한 가려움증에 고통받는 현재의 나가 대비되며 분열된다. 그래서 이 책은 스스로를 구원하려 자기 파괴적인 허구의 세계로 치닫는 치지림을 통해 상상 가능한 가장 위험한 윤리적 극단의 지점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해둔 학생다움, 피해자다움 등 모든 기준과 경계를 넘어 그 근원을 마주하도록 이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진짜 너무 재미있는데 너무 선정적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남자라 나오잖아요. 사랑이라 주장하는 관계다 하는 게 이 나아가 치치림이 학생일 때 성인 남자를 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 비싼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걔랑은 헤어지고 그 남자, 성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성인 남자가 치치림에게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의 좀 높은 상사예요. 그 사람이랑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성인 남자는 아들이 있어요. 치치림보다 더 어린 아가인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 아니 좀 되게 불쾌한데 어쨌든 성폭력이죠. 성폭력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성적인 폭력이 너무 대놓고 있는 소설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불쾌하잖아요. 범죄고 또 이게 재판까지 가는데 합의를 해요. 그것도 되게 뭐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좀 분노적인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좀 불쾌했다. 그래서 성폭력을 대놓고 이렇게 책에다 묘사를 적나라하게 대놓는 게 저한테는 좀 불호인 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이걸 한 3점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3점을 줬던 이유가 딱 글을 잘 썼다? 술술 읽힌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점을 줬던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3점이 아니고 사실 2점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로 썼는지는 알겠는데 별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점 정도 줘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째 책은 에드워드 애슈턴의 미키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영화로 나왔었죠. 그래서 최근에 영화로 개봉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책인데 그 영화도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미키 17인데요. 제가 이거를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봤단 말이죠. 근데 영화 자체로도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한데 전 영화는 그래도 호였어요. 영화 자체는 재밌기도 했었고 스토리도 나름 뭐 나쁘지 않았고 근데 다만 중간에 불필요한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것까지 들어갔어야 했나? 좀 성적인 취향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좀 별로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영화 자체는 재밌게 봤는데 특히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도 정말 저는 좋았습니다.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처음 느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게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읽었는데 책이랑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보다 영화가 더 재밌었습니다. 책이 진짜 안 읽혀가지고 겨우 며칠 소요해서 그 정도 읽을 그건 아니었는데 억지로 넘겨서 완독을 겨우겨우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점수 잘 안 주긴 하는데 1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뭐 지극히 제 개인 취향인 거 아시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9번째 책은 서미애 작가님의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서미애 작가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든요. K미스터리 대가라고 감히 이렇게 제가 지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나의 여자친구랑 파괴자의 밤을 쓰신 작가님이시죠. 엘릭시드 출판사에서 서미애 컬렉션으로 서미애 작가의 초기 단편집을 이렇게 수록을 했던 소설집인데요. 역시나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책이 448페이지로 좀 장편이에요. 좀 길거든요. 장편 소설은 아니라 소설집이니까. 근데 되게 장편 좀 두꺼워요. 근데 되게 호로록 순식간에 읽어 내려갈 정도로 정말 잘 읽히고 재밌고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쓰시지? 진짜 장르 소설 작가님들 중에서 진짜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요. 총 12편의 소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전 이 중에서 뭐 거울 보는 남자도 재밌었고 살인협직옥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책은 줄거리를 말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절대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상상력도 좋아지고 되게 재밌는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은 3.5를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만점을 준 책이에요. 정하나 작가님의 3월의 마치라는 책입니다. 정하나 작가님은 이 드라마 안나 아시죠, 여러분? 쿠팡플레이에서 방영됐던 이제 안나의 원작 소설이 원래 있는데요. 그게 친밀한 이방인이란 책인데 그 책을 쓰신 작가님이고 그 작가님의 8년 만에 신작 장편 소설이 바로 이 3월의 마치입니다. 줄거리를 좀 읽어드리자면 이야기는 이마치의 60세 생일날 아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녀의 생일은 3월이고 그 이후로 평생을 마치라는 독특한 이름과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60번째 생일은 평소보다 더 이질적이다. 배우로서 엄격히 관리해온 체중이 하룻밤 사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마치의 일상에 감지되는 이상 신호는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몇 달 전 이사를 한 후로 기묘한 일들을 겪는 중이다. 갑작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해 연기 경력에 차질이 생기더니 혼자 사는 집에서 낯선 이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급기야 집안을 배회하는 유령을 목격하게 이른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뇌파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뭐 치료법이 있다고 뭐 치매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뭐 VR 같은 걸 막 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 VR 속으로 들어가면 이마치가 사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한 층을 한 세대, 이마치의 한 세대가 차지를 하는데요. 현관문을 열면 그 안에는 층수에 해당하는 나이에 이마치가 당시 거주했던 집에 살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고 비통에 빠진 이마치, 커리어를 포기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던 이마치, 갓 데뷔해 천부적인 연기 능력을 인정받던 이마치, 모친에게 학대당하던 이마치, 그리고 갓 태어난 이마치, 이렇게 등등 되게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의 나이대별로가 한 층마다 문을 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이마치는 과거의 이마치들을 만나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꺼내놓고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던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증오스러웠던 어머니에게 복수하기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돌보기도 하고요. 스스로 직접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도 하고 되게 잘 돌봐주면서 좀 치유적인 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드라이브를 나가서 동네를 빙빙 돌고 또 돌았지. 몇 바퀴째 돌았을 때였나? 당신이 말했어. 뭔가를 잃어버렸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게 물었어. 당신은 그런 거 없어? 왜 없어?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지. 정말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슬픈 거야. 축축한 거야. 우울한 당신 곁에 나도 웅크리고 누워서 작고 단단한 당신의 등을 봐. 그리고 생각하지. 그래도 이렇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도 이것만은 정말 좋다고. 저도 좀 제 스스로 파괴적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자기 방어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당시가 진짜 인생에서 정말 몇 없는 엄청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때 이 책을 딱 만났는데 진짜 저한테 위로가 되는 느낌? 저 이 책 보면서 울었어요. 저 진짜 대문자 T여가지고 T98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물론 밤에 읽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밤에도 읽기도 했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버스에서도 읽기도 했는데 버스에서도 막 영웅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울음 참느라 막 이렇게 힘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읽었던 책이고 그래서 위로를 좀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공감도 많이 가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번 4월 달에 읽었던 책들을 리뷰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한 3 정도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설자은 금성을 쫓다입니다. 이 책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서미애 작가님의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고요. 이 책은 두꺼운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읽혔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되게 첫 입문하시는 분들께도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서미애 작가님 팬이기 때문에 이 책을 꼽았고 마지막은 제 올해 몇 안 되는 지금까지도 몇 안 되는 만점책 마지막으로 리뷰한 3월의 마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직접 사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했던 영상들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한 분기 동안 읽은 책이 거의 한 30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